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한국사 김승범입니다. 6월 24일 2023년 6월 24일 시행된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만을 고른 것을 했습니다. 그럼 가가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가는 지금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영남 만인소입니다. 자, 김홍집이 이 책을, 조선 책략을 수신사로 갖다가 가져온 게 80년 말이고요. 그래서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린 게 이때 시점이 되겠습니다. 나는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뭐 의병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을미사변이잖아요, 그죠? 을미사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단발령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하니 이것은 을미의병이겠죠. 그러면 이제 1895년 이후의 일입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면 자,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98년에 개최가 됩니다. 헌의육주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안 돼요. 95년 이후기 때문에 이 사이가 안 됩니다. 자, 리은은 교육입국조서 가보 2차 개혁되죠? 95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을미개혁 전이잖아요, 최소한. 그죠? 요거 다음에 을미사변이니까. 그럼 디귿의 경우에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거문도를 점령한 기간은 85년부터 87년이니까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리을은 왜 안 돼요? 나철이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1909년에 단군교라고 이제 창시를 했다가 나중에 1910년에 대종교로 개칭을 하니까 어쨌든 9년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개칭된 시점으로 10년이라고 봐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9년 이후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뭐다? 디귿하고 니은. 그죠? 니은하고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향리에 관한 얘기 나왔어요. 향리에 관한 얘기. 그래서 뭐 도병마사 얘기도 나오고 중방서리로 임명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향리가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주현이 지방간이 파견된 현이죠. 속현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보다 적었다. 맞죠? 제가 대략 1대3 비율이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 모든 군현의 지방간이 수령이 파견되었다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속현이 지방간이 없는 곳인데 이게 주현보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군현에 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중서문화상의 낭사가 어사대 관료들과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맞죠? 조선으로 말하면 뭐 사관원 사원부가 양사를 구성하는 것 똑같습니다. 리을은 역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죠. 팔도.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목군요. 고려시대라면 오도와 양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 뭐가 맞아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겁니다. 3번이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좀 그나마 간단하게 나온 문제예요.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문화적 특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담배라는 것이 나오죠. 담배. 그리고 담배는 언제 들어와요? 조선 후기에 들어옵니다. 전황이 나오죠. 담배가 나오고 전황이 나왔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의 문화적 특징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화적 특징. 자, 그럼 문화적 특징을 보시면 일단 백가사전유의 저술들이 많이 나오죠. 최초로 뭐 우리가 이수강의 지봉유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관찬, 동국문헌 비고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사설시조도 괜찮죠.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역과 니은은 맞는데 그러면 디귿에 주자소가 설치된 것은 태종이죠. 그리고 개미자를 만든 것도 바로 태종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나서예요. 이건 조선 전기 상황이죠.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 단체가 고종에게 아래 문서를 제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료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4번 문제는 수업 시간 중에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이라든지 동학의 패전개혁안,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그 다음에 독립협회 이 헌의 6조, 얘네들은 사료를 꼭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법원직은 일행제 구급하고 다르게 사료 싸움이잖아요. 그죠? 헌의 6조. 자, 그럼 헌의 6조를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낸 건데 그 활동으로 오는 걸 찾아보면 독립협회가 구국운동 상소문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막 그럽니다.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니은은 안 돼요. 왜? 고종이 퇴위되는 건 1907년입니다. 고종 퇴위 반대운동은 대한자강회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독립협회는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역시 디귿도 안 돼요.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한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리을은 이제 괜찮잖아요. 왜냐, 러시아가 아간파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하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권 수호 운동도 하고 내정 간섭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나아가서 관민공동회 활동이 되잖아요. 기억과 리을이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법령이 뭐냐 봤더니 토지조사령인데요. 그죠? 딱 보는 순간 알겠죠? 토지조사령. 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토지조사령이 12년에 반포가 되니까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18년까지죠. 자, 이때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면 1번은 자, 조선혁명당,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을 결성한 것은 1929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 통합의 결과 북만주의 28년에 혁신의회가, 남만주의 1929년에 국민부가 만들어지는데 혁신의회는 30년에 한국독립당, 31년에 한국독립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부는 그 29년 말에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되죠. 29년의 일입니다. 2번은 러시아에 대한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는 모습이다 그랬는데 이게 맞죠? 왜냐하면 1914년인데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합니다. 이제 러시아 지역은 10년대부터 보면 뭐 13도 의군이나 성명회, 그다음에 건어패를 거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오는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7년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19년에 대한국민의회 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3번은 왜 안 돼요?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된다. 이건 20년대의 잡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4번은 자,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는 스탈린 정부에 의해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라서 정답은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는 겁니다. 2번이에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니까 자, 순서 나열인데 먼저 보세요. 이자겸, 척준경 얘네들이 뭐 했어요?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인종이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자겸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가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 이후에 이자겸을 척준경이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당시 고려 인종이 서경천도를 결정을 합니다. 묘청 등의 건의에 따라. 그런데 결국은 인종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서경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김부식이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난은 뭐예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맞죠? 그럼 이제 가가 남았는데 정중부가 나왔잖아요. 이고, 이의방, 정중부 등이 자, 난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정중부의 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신정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신정변이면 자, 1170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다, 나, 가 순서가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니 역시 가와 나 사이 시기의 일을 묻는 거예요.
영락이라는 연호는 언제 씁니까? 광해토 대왕 때 씁니다. 자,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 대왕 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고구려 왕 거련이 한성을 포위해서 왕을 죽였어요. 그렇죠? 자, 장수왕이 백제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로왕을 죽였습니다. 475년의 일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하여 평양천도를 한 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평양천도, 그리고 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나제동맹의 체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신라의 병부가 설치된 것은 법흥왕이기 때문에, 법흥왕이면 여러분 시기가 6세기예요. 지금 이거는 장수왕 때 일은 지금 5세기 후반까지 상황입니다. 안 되죠. 자, 그 다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오케이, 정답. 3번은 왜 안 됩니까? 아니, 고이왕이 3세기 왕 아닙니까? 백제. 그쵸? 다음 4번에 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구원왕이 전사한 것은 근초구왕 때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원왕을 죽인 4세기 후반 371년의 일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수령칠사.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수령칠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나 눈에는 좀 많이 익혀둬야 된다. 그리고 이 사료 자체가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자, 수령칠사를 물었더니 뭐라고 변증원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호구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죠? 이거 들어가요. 니은, 농상을 성하게 하는 것이다. 농사와 양잠이죠? 이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역을 고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부역균인데 요것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사송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다. 사송간이라는 것이죠. 요것도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 이제 칠사는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호구증, 농상성, 부역균, 사송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학교흥이 있어요. 학교흥, 그 다음에 간활식 있습니다. 간활식. 그렇죠? 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농상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부역을 균등히 줘야 되고, 소송을 간략하게 처리하기도 해야 되고, 교육을 진흥하기도 해야 되고, 간활식, 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4번에. 4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령칠사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고려시대에도 수령오사라고 해서 좀 비슷한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등등등 있는 거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에는 좀 익혀두는 게 좋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뭔가 딱 봤더니 미합중국과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간의 조약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는 거죠.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53년 10월에 체결이 되죠. 이게 6.25 전쟁 이후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과의 조약에서 미군이 육해 공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는 것은 그 전에는 없어요. 그 전에 없고 바로 6.25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최이가 이제 최우를 말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 강화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은 걸 찾아봐라. 동령부는 서경에 있는 거죠. 자,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처음에 만이산 사고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화재가 한번 나서 강화도에 또 다른 사고를 지은 게 정족산 사고인데 이게 전부 다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아요. 그 망이 망소의 나는 공주 명확소잖아요. 그쵸? 안 돼요. 정답은 니은 3번입니다. 선택지를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배우라면 좀 어렵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최연배와 이극루 등이 나왔고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나왔고요. 자, 42년에 이 단체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하여 검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윤재, 한징 등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단체는 뭐냐면 조선어학회예요. 그때 이제 조선어학회는 항상 표준어 제정이나 외래어 표기법,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안, 제정하고 그 다음에 말모의 작전을 전개하죠. 말모의 작전을 전개한 이유는 뭡니까? 사전 만들려고.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해방 이후에 나올 때는 우리말 큰 사전으로 나오니까 소급해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국문연구소 같은 경우는 1907년에 대한제국정부가 학부 소속으로 만든 거고요. 안 되죠? 그럼 맞춤법 통일안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즉 당시에는 조선말 큰사전, 나중에 우리말 큰사전, 오케이, 맞아요. 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요거는 여러분 천도교 쪽에서 하는 거죠. 20년대 잡지들입니다.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대항제가 프랑스 대통령에 글을 보내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자행했는데 첫째, 우리 정무 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고, 셋째, 정부 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채가 손상당했으므로 원컨대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대한제국이 해외 공사관이 철수한 것은 (1차) 한일협약 이후에요. 그쵸? 1차 한일협약은 여러분 4년 8월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제국 내 외국 공사관들이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 것은 을사늑약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그랬으니 이 프랑스 공사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을사늑약이죠. 그리고 강제로 체결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조약은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입니다. 그러면 포츠머스 조약의 경우에는 을사늑약 전에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패배했잖아요.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그래서 열강에 이렇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 세 가지 이후에 아주 프리한 상태에서 을사늑약을 강요한 거죠. 그 전의 일이에요. 맞죠? 그럼 자, 3번의 용안포의 점령은 1903년이고 이것이 이제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되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을사늑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 4번은 아까 자 여기서 이제 메가타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오게 되는데 전쟁 중이에요. 4년 8월 2월에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8월에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실시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안 되죠. 그러면 을사늑약 이후에 뭐가 설치돼요, 여러분?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통감부. 을사늑약 이후에. 그리고 통감부에 지방기구를 이사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이사청의 관리가 파견된 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3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자, 이 문제는 기억을 비판한 사례라 그랬는데요. 기억이 뭐냐면 후쿠다 도쿠조라고 하는 이 식민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선에선 봉건 존재가 없다, 봉건 제도의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걸 뭐예요? 우리가 봉건제, 즉 중세가 없으니 고대사회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식민사관의 논리 중 정체성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은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백나문이죠. 백나문의 조선사회경제사 이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회에도 중세가 존재하며 조선 후기 근대 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1번으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2번은 이거는 실증사학과 관련된 일이고요. 물론 실증사학이 봉건 식민사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체성론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백나문의 활동을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됐죠? 그러면 3번은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것, 청구학회라는 건 전부 다 친일단체입니다. 자, 독사실론은요. 신채 선생이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를 한 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백나문의 활동.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의 고대사 문제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 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왔다. 뭐 의상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뭐 자장이라는 승려도 있을 수 있고, 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당에 유학한 또 원측 같은 승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화엄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를 창건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관음신앙을 전파합니다. 아, 그러면 통일기의 의상대사의 활동이구나. 그럼 이 의상대사는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화엄사상을 담은 요지가 뭡니까? 화엄, 일씀, 법계도를 저술한 거. 부석사 말고 또 사찰을 지었다 그러면 낙산사. 그쵸? 그 다음에 문무왕의 도성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상과 관련해서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그 1번은 무예가는 누구예요? 원효. 3번 천태종을 개칭했다. 고려시대 의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4번은 왕허천축국전이면 해초가 되겠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전제상정도에서 논의하는데 하지만 그 전품의 분등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도로서 나눴기 때문에 경중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라고 하면서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힐 것이며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는 거니까 전분 6등법이죠. 맞죠? 그리고 요게 나중에 이제 이 전분 6등법은 항상 뭐랑 같이 가요? 연분구등법하고 함께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종이 실시했던 바로 공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삼포외라는 중종 때 있었던 일이라 세종과는 관계가 없죠. 병란도는 자 고려시대 무역항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농가집성 같은 경우는 효종 때 신속이라는 사람이 조선전기의 농소들을 모은 겁니다. 그럼 4번 자 경시서라는 이 기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고려 문종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경시서가 나중에 평시서로 바뀐 게 조선 세조니까 세종 당시에는 경시서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죠.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인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에 속합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하여 토지 몇 부를 1호에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업전을 지급하되 그것은 매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더 갖고 싶은 사람은 더 가져도 됩니다. 자, 이러한 토지 제조,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해 주자라고 하는 것을 한전제라고 하는데 이 한전제는 성호 이익이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 자, 이익의 활동 중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일단 1번은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 자, 요거는 이제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신라통일 이후 그 다음에 고려 이렇게 독자적 정통체계 삼국은 무통이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물론 안정복의 이 이론은 스승인 이익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죠. 자,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은 다산 정약용의 저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익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라를 갉아먹는 6점 지적하죠. 과거제도, 양반제도, 그 다음에 노비제도, 사치와 미신, 게으름, 그 다음에 승려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요? 한전제 말고 붕당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분에 따른 차등분배인 균전론, 성인 남성 똑같이 이결식이면 홍대용이지만 토지 신분에 따른 차등분배인 균전론은 자 누구다? 반계 유형원이죠. 반계수록. 오케이. 정답은 6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 공부하면서 사실 금융실명제를 외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찾으면 돼요. YH 무역 사건은 자, 이거는 11.6 사태의 어떤 발단이 되는 사건이고 4차 경제개발 계획이다. 1차가 62년부터 66년이면 2차가 67년에서 71년, 3차가 72년에서 76년이라면 4차는 1977년부터 전개가 돼야 돼요. 81년이면 끝납니다. 안 되죠? 자, 3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때 제정이 돼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에요. 그럼 답은 4번이죠. OECD에 가입한 게 96년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과 WTO 가입 95년, 그 다음에 97년에 IMF 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김영삼 정부.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시대순 나열인데요. 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것은 900년의 일입니다. 완산주에서.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자, 이거는 통일신라잖아요. 연도 몰라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 광개토 대왕이 왜군을 역투했다. 아니, 광개토 대왕의 업적 왜군을 역투했다. 그러면 신라에 이제 보내준 거니까 영락 1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광개토 대왕은 비문에. 그럼 서기 400년이에요. 그 라에서 선왕 시기에 해동 성국이 되었다. 자, 9세기 초죠. 선왕이 818년부터 830년까지가 재위기간입니다.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냐면 다예요. 그 다음에 신라 통일 이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18년부터 830년까지가 제가 얘기했죠. 선왕의 재위기간이라면 요건 10세기로 넘어간 거 9세기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가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럼 다, 나, 라, 가가 됩니다. 다나라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나열만 하면 돼요. 그쵸? 연도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9번. 이 법은 뭘까요? 이거 8조법. 번금 8조잖아요. 그죠? 번금 8조. 우리가 이제 8조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고조선이네요. 고조선. 그쵸? 그럼 서옥제는 뭐예요? 고구려고. 영고는 부여고. 목지구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된 건 삼한지역이니까 정답은 한무제 침략으로 고조선 멸망하고 한사군 설치됐으니까 정답 4번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주는 문제죠. 자, 20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시기에 있었던 일. 소선영과 서희의 단판입니다. 그럼 거란의 1차 침략이니까 고려 성종 때 일이죠. 그래서 강동 6주를 얻었던 그런 내용인데, 발해가 멸망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거는 고려 태조 때예요. 그쵸? 고려 태조가 아직 후삼국을 통합하기 전의 일이죠. 발해 멸망이 926년인데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936년입니다. 이자겸의 나는 고려 인종 때죠. 그쵸?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치했다. 이런 문헌공도. 이게 문종 때예요. 문종 때. 그러면 4번이죠. 중앙관제가 이성육부 체제가 되고, 그다음에 12목의 지방관을 처음 보낸 것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해동공자 최충은요,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지만 현종 때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퇴임 이후에 문헌공도를 세운 거는 고려 문종 때 일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자, 4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헌법. 맞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유신헌법이면 1972년에 제정이 되던 10월에, 그 다음에 1980년에 없어지는데, 이때 선포하고 80년 10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8차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로. 그리고 이때는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곳에서 뽑아요. 맞죠? 자, 그러면 72년부터 80년까지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강남개발 과정에서 당시 무허가로 이렇게 거주하던 주민들 10만이 넘는 주민들을 당시 광주시, 지금의 성남시로 이제 이주시켰다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약속도 안 지켜져서 폭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7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은 72년이긴 한데 이게 있고 나서 유신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3번 국보위. 자,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진압한 이후에 5월 31일 날 만들죠. 그럼 이건 들어가요. 자, 전태일의 분신은 197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신 선포 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까다롭죠? 22번.
자, 22번 문제도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속 논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 효종을 위하여 3년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1년으로 돼버렸다. 그죠? 1차 해송에서. 그 다음에 자,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복지에서 3년 상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서 근거를 둔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효종을 위해서 자의 대비가 3년을 입었어야 되는데 왜 1년으로 결정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속한 붕당은 남인이에요. 남인 맞죠? 그럼 노소로 분열된 건 서인이고 기사왕국을 통하여 재집권했다. 오케이. 왜냐하면 경신왕국이 남인 허적이 유학 가져간 것 때문에 또 삼복의 변으로 남인이 날아간 거고 기사왕국이 뭡니까? 인현왕국 폐위되고 장희빈이 중전되고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인이 집권한 거죠. 갑수왕국으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건 맞고요. 자, 임목대비의 폐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북인 정권이었죠. 성원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여러분, 율곡 이와 우계 성원의 학파가 서인, 이황, 조실, 서경덕의 학파가 어떻게 돼요? 동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인 내에서 북인 남인의 붕당이 발생한 겁니다. 이와 성원의 학파는 서인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자, 왕이 어머니 윤씨가 왕비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그들을 궁정에 결박해놓고 손으로 함부로 치고 짓밟았다. 자, 자기 어머니가 이 후궁들 때문에 폐위되었다. 그래서 후궁들을 불러서 막 때리고 그 자식들을 불러서 때리게 해요. 그렇죠? 연산군 때 자기 어머니를 죽게 하는 자들에 대한 원한을 갚는 것을 갑자년의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사화는요, 사실 훈구파 내의 대립이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을 추종하는 궁중파 훈구파들이 부중파 훈구파들을 쳐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건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갑자사화로 훈구파들이 많이 피해를 입어요. 살인이 화를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인파 별로 없습니다. 훈구파가 많이 이제 이른바 부중파 훈구파가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여기서 피해를 입는 훈구파들이 나중에 중종반정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살인이 타켓이었던 것은 대체로 무호사화나 기묘사화나 나중에 정미사화 정도예요. 뭐 을사사화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외척들끼리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연산군이 훈구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소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건 그 전 얘기고요. 조광조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은 중종 때 김효년의 사화입니다.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놓고 살인 간의 대립이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나타난 것은 선조 때 이야기가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임금이 대강 박술희에게 말합니다. 지문 미천한 가문에서 일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한 지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하였다. 외람되게 25년 동안 왕에 있었으니 몸은 늙었고 후손들은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고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걱정된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한다. 오, 훈요 10조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려태조 아닙니까? 자, 그럼 고려태조가 있었던 918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고려를 건국했잖아요. 그리고 후백제랑 싸우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크게 한번 패했던 공산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견훤이 신라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크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이건 태조가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노비안건법은 나중에 4대 왕이었던 광종이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수동만세라고 하는 연호는 이거는 궁예가 태봉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연호를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채숙노가 시무 28조를 제시한 것은 성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역시 사이의 일을 찾는 거네요. 자,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562년의 일이에요.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한 거다. 자, 나는 뭡니까? 자, 이거는 개백장군이 지금 싸우는 거, 4번이나 신라군을 이긴 거. 그럼 황산벌 전투잖아요. 백제 멸망 때. 맞죠? 이 사이예요, 사이. 자, 그러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계로왕이 죽고 나서기 때문에 안 돼요. 소수리망의 불교 수용. 자, 이건 뭐 연도는 알 필요 없지만 372년 또 4세기 안 돼요. 3번에 신라가 기벌포에서 나당전쟁 승리한 것은 676년이에요. 백제멸망 이후죠. 안 돼요. 그러면 4번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웠다. 양재 침략을 살수해서 을지문덕이 격파했다. 612년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원직 문제 간략하게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사료가 어렵습니다. 역시 법원직은 1행지 9급보다 어렵다.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 1행지 9급 문제 보시고 이거 너무 쉬운데 나도 이 정도로 법원직도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정도면요 80점 정도 넘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좀 낮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대체로 법원직의 합격권이 한국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히 다른 과목과 좀 채점 다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